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금만 믿고 안심했는데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물건 몇 개만 담아도 통장 속 돈이 금방 줄어드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약값이나 관리비까지 오르면 더 빠듯해지죠. 안녕하세요. 저는 13년 넘게 시니어 자산관리 상담을 해온 노후금융 전문가 김재훈 팀장입니다. 서울과 여러 지역을 다니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1억 원인데 혹시 잘못 굴리면 사라질까봐 불안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에는 새로 목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하루아침에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자산을 위협하는 세 가지 큰 적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 생활을 무너뜨리는 돈의 함정. 둘째, 투자 명목으로 다가오는 사기꾼. 셋째, 가까운 인맥을 가장한 위험한 접근. 이 3대 악만 구분하고 막아도 한 달이면 약 20만 원, 1년이면 2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사기, 손실 위험을 크게 줄이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확실한 원칙을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첫 번째 함정은 현금을 집에 두면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오늘 집에 현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장롱, 서랍, 김치 냉장고 위, 책장 속 봉투가 떠오르시죠? 택배기사, 수도, 가스 검침, 집 수리 때문에 문 여는 날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행은 복잡해서 집에 두는 게 편하다. 금고에 넣었으니 괜찮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현금 도난, 분실 사건이 해마다 1,000건이 넘고 사라지는 돈도 평균 1,000만 원대에 달합니다. 서울 성북구 72세 정씨 어르신은 장롱 속 생활비 1천만 원을, 인천 68세 박씨 어르신은 숨겨둔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택배 기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봉투 한 장. 남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내 차례가 됩니다. 오늘만 두 가지 기억하세요. 1. 비상금은 50에서 100만 원만 집에 두고 나머지는 계좌로. 2. 택배, 수리, 검침 방문 날에는 현금 봉투를 절대 꺼내지 않기. 이어서 현금 보관이 불러온 실제 사건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집에 현금을 두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인지 분명해질 겁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정주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은행은 믿을 수 없다며 장롱 세 번째 서랍, 흰 봉투에 1,500만 원을 넣어두셨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다녀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니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고 봉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70세 김영호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집에 현금 700만 원을 두고 지내던 중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하라는 전화 한 통에 놀란 마음에 확인도 못하고 현금을 건넸고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집에 둔 돈은 이자 한 푼 불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도둑 사기꾼에게 쉽게 노출됩니다. 셋째, 급한 순간에 너무 쉽게 빠져나갑니다.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의 현금 피해액 평균이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잃은 돈을 메우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10초 동안 셀프 체크해 보세요. 집에 현금이 있다면 어디에 두셨나요? 장롱, 서랍, 김치 냉장고, 책장. 최근 택배 검침 수리 방문 날이 있었나요? 그날 현금 봉투를 꺼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3가지입니다. 집 비상금은 50에서 1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은행 계좌로 이동하세요. 택배 수리 검침 방문 날엔 현금 봉투 절대 노출 금지, 필요시 입출금 한도, 알림, 안심콜을 켜두기.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집에 현금을 두는 순간 가장 큰 위험을 품게 됩니다. 이제 더 무서운 함정, 몰빵 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함정이 현금 보관이었다면 두 번째 함정은 한 곳에만 돈을 넣는 몰빵 투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기 자금 찾으러 은행 갔다가 이번 상품 요즘 수익 좋습니다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적 없으신가요? 아들이 이건 안전하다고 해서 큰 돈을 한 번에 옮긴 적은요? 부산의 69세 이형모 어르신은 은퇴 자금 7천만 원 전부를 한 펀드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배당 문자가 와서 안심했지만 시장이 흔들리자 원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 3,500만 원은 월 120만 원. 생활비 2년치입니다. 결국 생활비가 막혀 자녀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전남 순천의 72세 박정순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지인의 곧 2배 오른다는 말만 믿고 1억 원 몰빵. 서류 확인 없이 서명했고 사업 중단으로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돈을 한 곳에 몰아두면 병원비, 수리비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 앞에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60대, 80대는 새로운 수입이 적어 한 번의 실패가 노후 전체를 흔듭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50% 손실은 100% 수익을 내야 원금 회복됩니다. 10초 동안 셀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 돈의 50% 이상이 한 상품, 한 종목, 한 사람에게 몰려 있나요? 3개월 생활비만큼의 현금성 자금이 따로 있나요? 가족 지인 추천만 믿고 설명서, 수수료, 해지 조건을 안 읽었나요? 바로 지금 할 일 3가지. 오늘 기준 잔액 100을 기준으로 생활 50, 응급 20, 성장 30으로 3등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부터 원칙을 세우면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몰빵 투자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3분할 원칙입니다. 노후 자금을 1. 생활비, 생활비로 사용할 돈. 2. 응급자금, 비상시에 급하게 써야 할 돈. 3. 투자, 현재 내 돈을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자금.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생활비입니다. 전체 자금의 절반, 50%를 생활비 계좌에 둡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이 있다면 3천만 원을 생활비용으로 묶어두는 거죠. 정기예금이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넣으면 매달 쓰는 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응급자금입니다. 전체 자금의 20%, 약 1,200만 원 정도를 준비합니다.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쉽게 찾을 수 있는 단기 예금이나 수시입출금 통장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투자, 저축 자금입니다. 남은 30%를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1,800만 원을 채권, 안정형 펀드, 여러 종목에 나누어 담는 분산형으로 넣으면
물가 상승을 따라가면서 자산을 조금씩 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생활은 안정되고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에도 자산이 지켜집니다.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고민되실 때 이 3분할 원칙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을 믿다가 당하는 피해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로 수천만 원씩 잃고 계십니다. 다음 내용은 가까운 지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봅니다. 정말 중요하니 꼭 봐주세요. 세 번째 함정은 바로 가까운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오래된 친구라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사기 피해가 가족, 지인, 이웃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71세 김모 어르신은 이웃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는 말을 믿었지만 연락이 끊기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68세 정순자 어르신은 조카가 추천한 투자 상품에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가족이니 안전하다는 말만 믿은 겁니다. 서류도 제대로 안 보고 맡겼다가 결국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금융사기 피해자의 42%가 가족, 지인, 이웃을 통해 발생합니다. 평균 피해 금액은 4,500만 원. 노후에는 한 번 잃으면 만회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속담이 노후 자금에서는 뼈아픈 현실이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심지어 은행 창구에서 흔히 듣게 되는 위험한 멘트 3가지와 그 말에 속아 실제로 피해를 본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전문가 상담조차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상담받으러 은행에 가면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사실은 위험 신호일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말은 나이에 맞는 상품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직원의 말입니다. 말 그대로 꼬시는 멘트입니다. 서울의 70세 이모 어르신은 이 말을 믿고 즉시 연금 상품에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오는 연금액은 기대보다 훨씬 적었고 중도 해지를 하려니 원금의 30% 이상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령별 맞춤형이라는 표현은 사실 은행의 판매 목표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을 위한 상술에 넘어가신 거죠. 다음으로 위험한 표현은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입니다. 부산의 72세 장모 어르신은 오늘 마감이라는 말에 급히 1억 원을 펀드로 갈아탔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지만 몇 달 후 펀드가 폭락해 원금 절반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은 대부분 과장일 뿐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은 자녀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입니다. 인천의 68세 김순자 어르신은 은행 직원의 권유로 7천만 원을 파생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결국 큰 손실을 보고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돈의 문제를 넘어 가족관계까지 흔들린 겁니다. 정직한 상품이라면 가족과 상의하지 말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3가지 멘트가 나오면 그 상품은 이미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무조건 멈추고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전관리 5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내일부터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위험한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늘 강조하는 5가지 안전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분산입니다.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넣지 마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만약에 6천만 원을 넣어 놓으시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의 돈을 나누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긴급자금 20% 확보입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20%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계좌에 두셔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수술비나 병원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공동명의와 후견제도 준비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와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면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돈이 묶이지 않습니다. 또 미리 후견제도를 신청해 두면 치매나 건강 악화 시에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금리보다 안전성 우선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수익보다 원금 보존이 먼저입니다. 연 2% 이자가 적어 보여도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섯째, 결정은 가족이나 전문가와 신중하게 결정하기.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최소 하루는 시간을 두고 꼭 가족이나 믿을 만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노후 자산이 위험에 빠질 확률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안전성은 최소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가장 괴롭히는 새로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과 계좌 동결 피해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대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위험은 현금 보관이나 몰빵 투자, 지인 사기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계좌 동결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3세 한 어르신은 국세청입니다. 세금을 미납하셨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겁이 난 어르신은 그 길로 1,2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나중에야 사기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해외로 돈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부산의 70세 김모 어르신은 갑자기 통장이 정지돼 병원비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족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본인 계좌까지 한 달 가까이 동결된 것이었습니다. 그 한 달은 말 그대로 삶이 멈춰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소액 비상금 준비하기. 생활비 계좌와는 별도로 집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두세요. 큰 금액은 반드시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계좌 활용하기. 배우자나 자녀와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어 두면 한쪽 계좌가 막혀도 생활 자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셋째, 선택적 지급 정지 서비스 신청하기. 은행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큰 금액을 송금할 때 일정 시간 자동 보류가 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그 사이에 취소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순간 이미 사기꾼의 표적이 된 겁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7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노후 자금을 지킬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현금을 집에 두면 안전하다는 착각. 둘째, 가진 돈을 한 곳에 몰아넣는 몰빵 투자. 셋째,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 그리고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5가지 원칙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자산 분산하기. 전체 자산의 20%는 긴급자금으로 따로 떼어두기. 공동명의 계좌와 후견제도로 돌발 상황 대비하기. 금리보다 원금 보존을 먼저 생각하기. 어떤 제안도 즉시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검토하기. 이제 실천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내 통장이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 분산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 안에는 응급자금 20%를 별도 계좌로 옮겨두시고 한 달 안에는 가족과 함께 공동계좌나 후견제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노후 자금은 최소 2배 더 안전해집니다. 어르신 여러분, 노후 자금은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원칙을 실천하는 순간 불안했던 노후가 안심되는 노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주변 어르신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에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년에 걱정 없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